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최근 시장이 고점에서 조금씩 꺾이는 분위기가 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더 밀리더라도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오히려 밀렸을 때 충분한 이슈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댓글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영상 준비할 테니까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일단 최근에 북한이 핵폐수를 방류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팩트는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닌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핵폐수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남북 경협 관련 테마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8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 침전지에서 핵폐수로 의심되는 폐수 방류가 포착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폐수가 방류되는 정황이 위성사진으로도 포착됐다고 하고요. 이 지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핵심 시설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또 어떤 의혹이 나왔냐면 강화도 인근의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일반인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 8배에 이르는 0.87 마이크로시버트가 기록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시간 단위로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피폭량을 계산한 거거든요. 원래 0.11 정도가 일반적인 허용 수치예요. 근데 0.87이 1시간마다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 그러면 문제가 큰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방류한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흘러간 이 핵폐수가 민머루 해수욕장으로 와서 이 피폭량 허용 기준 8배까지 끌어올렸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다면 문제가 큰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피폭량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인 피폭량 허용 기준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방사능 수치는 아예 없을 순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1년 수치로 감당될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인 피폭량 허용 기준이 연간 1m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 마이크로시버트가 1mS고요. 이거를 1시간 단위로 쪼개면 약 0.114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옵니다. 1시간마다 0.11 정도의 이 피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 수치 안에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09에서 0.11 마이크로시버트는 기준치에 거의 근접하지만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지금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일 오후 북한 예성강물이 가장 먼저 닿는 인천 강화군 세 갈래 지점과 민머루 해수욕장 등 4개 지점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측정을 해본 건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민머루 해수욕장에서는 0.09 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됐습니다. 얘기한 대로 기준치에 허용되는 수준이죠. 예성강 기준 서쪽 지점인 교동면 인사리에서는 0.10 마이크로시버트가 기록됐고 허용치 이내입니다. 실제로 아까 의혹이 제기됐던 0.87 수준의 마이크로시버트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로 핵폐수 뿌린 거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전국적으로 한번 또 확인해 봤습니다. 전국 방사선 수치도 정상준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 244개 지역에서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기를 설치해서 평균 15분 간격으로 측정을 합니다. 꽤나 신뢰가 있다는 소리예요. 원안위에 따르면
전국 측정값은 시간당 0.059에서 0.212 마이크로시버트로 평상시 자연 방사선 준위인 시간당 0.05에서 0.3 마이크로시버트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역마다 조금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기준 안에 있다는 거죠. 강화군 최북단 북성리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 중인 환경 방사선 감시기도 시간당 0.143 마이크로시버트 정상 준위죠.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이 피폭량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기준 안에 있더라, 안전한 수준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에도 사실 이 정도 논란이면 북한에서 핵폐수를 뿌렸다는 얘기로 남북 경협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 또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남북 경협이 흔들릴까요? 과거에 남북 경협을 할 때 바로 그 시기 주변에 북한과의 갈등이 있었나? 또는 갈등을 떠나서 북한이 공격을 하거나 남한에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있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확인해 봤더니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1999년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1999년 6월 15일 오전 9시경에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해군의 도발로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북한이 와서 그냥 시비를 걸고 총을 쏘고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7명이 부상을 입고 고속정이 경미한 피해를 입은 반면에 북한 해군은 어뢰정 한 척과 경비정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승리했다, 완벽하게 무찔렀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해군을 공격한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청진급 경비정 한 척이 갑자기 25mm 기관포로 공격을 시작하고 다른 함선도 공격에 가담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게 1차 연평해전인데 그 다음에 북한 측에서는 한국이 먼저 도발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아까 핵폐수랑 비교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와서 총 쏘고 싸운 게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1999년도에 총 쏘고 서로 전쟁으로 가냐 마냐 이런 싸움이 난 게 더 문제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바로 1년도 안 된 시기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작은 소음이나 또는 큰 소음이 나더라도 충분히 남북 경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의 매번 남북 경협이 진행됐고요. 이번에도 남북 경협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소음이 나더라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연평해전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 그런 기반들은 계속 깔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첫 번째로 DMZ 평화관광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평화관광 상품에서 DMZ 평화관광 상품이 출시됐다는 게, 사실 우리가 항상 이 남북경협이 진행되려고 그러면 DMZ 쪽에서 뭔가 평화의 무드를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경기도가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 내 주요 DMZ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당일형 여행 상품을 선보입니다. 과거 미군 기지를 평화역사공원으로 조성한 캠프 그리브스를 중심으로 통일촌,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등의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요. 지금도 다 탈 수는 있어요. 곤돌라 탈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은 상품을 따로 출시한다는 거죠. 전문 여행사 2곳이 맡아서 회차당 30명 이하 소규모로 주 1회, 총 20회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DMZ 역사나 생태 일상을 아우르는 이번 여행 상품이 캠프 그리브스를 대표로 평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DMZ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이 DMZ 평화관광 상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북한 쪽으로 점점 관광을 넓혀가는, 과거에 우리가 진행했던 금강산 관광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관광이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올 듯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부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핵심 창구였지만 폐지됐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는 이국을 가진 차관급 체제였는데 힘이 많이 축소됐죠. 전 정권에서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됐고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조금 긍정적으로 만드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한 번에 사라진 거죠.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에 관심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본부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아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부활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남북 경협의 신호다. 충분히 남북 경협의 기대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교섭본부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실제로 굵직한 남북경협 성과들을 만들어낸 조직이거든요.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이 본부장이었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를 보면 이 시기에 남북 간 여러 대화 채널이 활발하게 돌아갔어요. 당시에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라든지 금광산 재개를 위한 실무 접촉들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비록 완전히 성사되진 않았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 자체는 꾸준히 유지됐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평화교섭본부였어요.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조직이 다시 부활한다는 건 정말 본격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미 기반들은 좀 많이 깔리고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관심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지금 구간에는 남북 경협이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걸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만한, 또는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관광 관련해서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 얘기했던 북한 갈마지구가 드디어 준공이 완료됐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이 방문을 해서 이번에 응원을 해주거나 좋은 얘기를 또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여기다가 러시아랑 각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와서 여기를 여행지로 키우겠다, 관광지로 키우겠다, 이러고 있죠. 국내외 내빈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근 2만 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지구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사업은 문화 분야의 개화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다. 김정은이 직접 추진하고 완성시킨 관광단지로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원산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금강산 관광까지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아마 이거는 남북 경협에서도 관광이 먼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기대감 또는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음이 나고 문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눌림목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이번 흔들림에 눌림목을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폐수를 방류했다는 논란이 있지만 실제 방사능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류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의혹이고 실제로 방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논란 자체가 좋지 않지만 과거에 1999년 1차 연평해전이 있었음에도 2000년 다음에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논란이나 이런 소음 정도로는 남북 경협을 망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평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을 진행을 했었으니까요. 북한 핵폐수 이슈로 오히려 남북 경협 기업들이 눌림목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로 봐야 된다. 오히려 저는 저가에 살 수 있거나 저가에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국내에서도 북한에서도 관광을 많이 밀고 있거든요. 관광 기업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세일 여행사, 통일교 그룹 안에 있는 세일 여행사 관련된 기업들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세일 여행사 관련된 기업이 모나용평, 일신석재,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터, 이 기업들이 먼저 남북경협으로 이슈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좀 흔들리죠. 보시면 일신석재도 그렇고 남북경협 기업들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핵폐수가 방류됐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지금 남한으로 이 핵폐수를 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죠.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음은 지나가는 얘기고 오히려 흔들림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남북 경협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할 테니까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남북 경협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슈였고 시장을 주도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오히려 우호적인 상황이 왔다면 관심을 두고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경협은 아마 잠깐 또는 저 정도의 이슈로는 아마 남북경협을 망칠 수는 없을 것이다.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나용평이나 일신석재 등등 관광 관련된 이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자. 언제? 이번에 눌림목 나오고 밀릴 때. 이번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심을 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조건 저점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흔들리면 그때 그냥 기회로 보고 분할로 관심을 갖고 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튜브 제목 밑에 더보기 눌러보시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연락받으실 연락처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 현재 시청 중인 영상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